시작. A, B, C, D, E, F, G, H 그리고 맨 마지막에 A, B.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채워. 선생님 칠판에 적어줄게. 채우고 맞춰봐. 예, 이렇게 보면 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지워도 됩니까? 지우겠습니다. 하람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하이라이트죠. 평면좌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에요. 자, 보도록 할까요? 출제자가 A라는 점의 좌표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A라는 점의 좌표는 3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 야, 그리고 뭐 B라는 점의 좌표는 17이야. 그런데 얘를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 뭐 3, 17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x1, x2라고 개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문자로 적었을 뿐이야. 그런데 야, 여기에 3과 17이 있는데 얘를 뭐 5대 8로 내분하는 바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구해봐. 이런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요런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내분점. 뭐라고 부른다?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봐. 출제자는 우리에게 야, x1과 x2 사이의 이 거리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구해봐 라고 하면 출제자가 사실 얘는 다 준다 안 준다? 준다야. 얘는 4개는 다 주고 오직 얘 하나만 안 준 거야. 여기에 있는 흥분해서 여기에 있는 얘 x 이것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얘 하나만 안 준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얘를 구해보래.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구해야 하는 유일한 부분 내분점 x가 되는 거야. 자, 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길이 b를 쓰면 되겠다.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m 대 n이다 라는 b를 쓰면 되는데 절대값 쓰면 너무 어렵지.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절대값을 써야 되지만 우리 절대값 빼고 쓰기 위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선분 AP 대 선분 PB의 길이 B는 M 대 N이야. 그런데 AP의 길이를 절대값 안 쓰고 표현하면 x-x1이 될 거고 PB의 길이는 x2-x가 될 거야. 얘가 m 대 n이야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 비례식은 항상 어떻게 푼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지. 요거 곱하는데요. 전개해서 그냥 풀어버릴 거다. 전개해서 풀면 어떻게 돼? mx2-mx는 nx-nx1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유일하게 모르는 미지수는 x지. 얘는 즉 뭐냐면 미지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다 아는 수고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 x항 뭉쳐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뭉쳤다라고 생각하면 m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쪽으로 옮긴 걸 이쪽에 적었을 뿐이야. 네.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x는 뭐가 돼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돼버립니다. 됐지?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내분점 공식이야.
그런데 제일 멍청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어머 내분적 공식 선생님이 왜 그랬어? 그래 x는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라고 외우는 애들은 나중에 전부 다 오답이 나온다. 놀랍게도. 예. 왜 오답이 나오냐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만 외웠기 때문에 엉뚱한 숫자를 적기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내분점 공식을 외우는 방법, 오답이 나오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게 시켜볼까? 예. 요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우선 너희들이 그 공식으로 실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공식은 여기 위에 주어졌어. 내분점 공식. 답 내보세요. 그 밑에 여백 많지? 여백에다가 풀어. 여백에다가 푸세요. 네. 1번, 2번 두 개만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나? 다 했나? 1번 답 한번 불러보자. 너희들 낸 거. 지금 보니까 1번 마이너스 1 나온 사람도 있고 혹시 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딴 답 나온 사람 없어? 다 마이너스 1 나왔니? 3 또? 3 또? 지원이 형 뭐 나왔어? 아니야. 여기서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추면 된다니까. 지훈이 뭐 나왔어? 모르겠어요. 자, 2번 답 뭐 나왔어? 3분의 2 맞아? 뭐 나왔어요? 3분의 16 신기하지? 똑같은 공식인데 애들이 답이 다 제 멋대로 나오지 이유가 있어요. 이 공식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몰랐기 때문에. 정답 말씀드릴까요? 얘다. 근데 아마 너희들은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 둘 중에 하나만 맞았을 거야. 나 둘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자. 둘 중에 하나만 맞았다. 예, 그치. 푼 사람들은 전부 둘 중에 하나를 맞았어. 이래서 공식을 엉터리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요 정답이 나오게끔 공식 암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에 엄청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A, B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B, A를 1대 2로 내분한다. 자, 볼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얘를 1대 3으로 내분한다는 것은 A에서 가깝고 B에서 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BA를 1대 2로 내분한다는 것은 B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B 쪽에서 1, A 쪽으로 2가 되는 요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발점이 A부터 시작되는지 B부터 시작되는지 신경을 안 쓰고 공식을 제 멋대로 적용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에서 가깝냐 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내분점에서는 엄청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놓치면 오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했지. 맞아? 그래서 우리 이런 공식 이렇게 외울 거다. 연습시켜야 되겠구나. 종이 갖고 올게요. 옆으로 나눠주세요. 자,
증거 쓰기 연습 선생님하고 막 쓰면서 연습할 거야. 4번만 쓰면서 연습할 거야. 내분점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봐야 되는 거야. 알겠나? 시작되는 녀석이 x1인 거야. 항상 이렇게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이래 놓고 분모에 똑같이 요것만 뺏겨서 내분. 내분점 공식은 항상 이런 순서로 쓰고 외워야 돼. 제일 먼저 뭐 썼어? 1번, 2번, 3번, 4번. 자, 증터 씁니다. 노래까지 같이 따라해.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이렇게 외워야 돼. 다시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이렇게 얘를 그대로 뺏겨서 분모에 한 번 더 적어주면서 내분 하는 거야. 다시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야,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있으면 계속 한다. 무한반복한다. 자, 크게 2번만 더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한 번 더.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이게 내분점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필기해놓냐? x1, x2 이렇게 해놓고 예, m, n 이렇게 해놓고 뭘 의미하는지 알지? 예, 외우는 순서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노래 가사를 적어놓으면 돼요.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이렇게 가사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요 요 4개 증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부터 시작했지. A가 뭐야? 5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5에서 마이너스 3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 내분! 그래서 푸니까 4분의 12. 즉 답은 3이 나오는구나. 자, 요 녀석도 풉니다. 요거는 B부터 시작하지. 즉 마이너스 2부터요. 마이너스 2에서 6 방향으로 1대 2로 내분! 내분! 그래서 풀면 3분의 2 나오네요. 자, 요거는 A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네요. 마이너스 1에서 9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내분! 그래서 3분의 98, 17이네요. 3분의 17이 되더라. 자, 그리고 그 밑에 B에서부터 시작하니까 16부터네요. 16에서 5 방향으로 3대 4로 내분! 내분! 했더니 얘 7분의 5, 35, 64, 79? 예, 7분의 79야. 라는 요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쉽지? 예.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분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얘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 노랭이 여기구나. 자, 보도록 하자. 외분점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있을 때 외분 A하고 B의 바깥쪽에 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애들이 오답을 되게 잘 만들어낸다? 왜? A하고 B가 있을 때 바깥쪽에 외분점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 나와. 근데 대부분의 공식을 잘못 외우는 애들은 이 그림 하나로만 풀어요. 그래서 오답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앞에 배운 녀석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르칠 거야.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A, B를 M 대 N으로 바깥쪽에 점이 생기는 거야. 외분하는 외분점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얘를 봤더니 와우, 얘는 3분 AP의 길이와 3분 BP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AP를요, 절대값 안 사용하고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X1. BP 뭐가 돼요? X-X2는 M 대 N이다. 결국 MX-MX2는 NX-NX1이다. 내가 모르는 값은 X값만 모르니까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맞나요? 결국 X 구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그런데 얘를 촌스럽게 또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외우면 정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나? 지우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분점의 빠른 적용. 여기에서도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어머! 외분이네? 외분은 선생님이 빼기를 했어. 외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노래 가사 적어놓습니다.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자,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어머, A에서 시작되네. 이거 꼭 확인해야지. 5에서 마이너스 3 방향으로 1대 3으로 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즉 몇 나옵니까? 9.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이제 3개 해봐. 난 답만 따라 놓을게. 답 푼 사람은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지워도 됩니까? 하윤 양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좌표 평면상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배울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x2, y2예요. 이 선분을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구해야 되겠지?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좌표는 x좌표끼리만 구하면 되고 y좌표는 y좌표끼리만 구하면 됩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콤마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이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야. 엄청 쉽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래서 저기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외분점 할 수 있겠지? 예. 직접 적어봐. 너희들 공식 잘 외웠잖아. 외분점은 여러분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채워. 그리고 칠판에 있는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민사고라고 있어. 너희들 민사고 잘 모르지? 이 지역은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민사고가 최고거든요. 기족학교예요. 막 1년에 4천만 원씩 주고 다녀야 되는 학교야. 막 방학 때마다 미국 가서 하고 파스텔에서 만든 어떤 기족학교가 하나 있는데 되게 세거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3차까지 딱 갔어. 근데 걔 민사고 뭔 짓을 하냐면 옛날엔 수학을 못하면 애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돼. 옛날에 민사고 수학 경시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점수를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못하겠어. 야, 애들이 너무 선행하잖아. 하지마 이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면접 시험에서 수학 문제를 풀라고 내요. 그럼 그 흔적이 안 남잖아. 면접은 이렇게 말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교육청에 안 들어가니까 구술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온 거야. 근데 걔가 그때 선생님한테 고등수학을 막 배우다가 막판에 이제 민사고 가겠다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라 고등수학을 이제 이 부분을 못한 거야. 수학상만 막 어설프게 이제 하고선 수학하를 못 배웠다가 이제 민사고 3차 면접 떨어지고 이제 좌절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예, 고등수학을 딱 배우는데 이 문제를 딱 나간 거야. 첫 수업에 나갔더니 선생님 저 이 문제 민사고에서 나왔는데 저 이거 못 풀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엉엉댔다는 바로 그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보도록 하자. 나왔어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 4분의 루트 3 플러스 3 루트 2 사이의 대소관계 구하래요. 미치는 거지. 이론을 모르는 애들은. 왜? 루트 2도 더러운 수, 루트 3도 더러운 수야. 더러운 수 3개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걔를 더하고 나누고 대소 비교를 하래. 오, 이거 뭐야. 그래서 얘는 사실 고등수학 내분점의 개념이 없는 애들은 되게 힘들어. 구조적 특징 볼까? 2분의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1로 내분. 그치? 얘 무슨 구조예요?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2대1로 내분. 그죠? 예.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3으로 내분점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모르는 녀석은 뭐밖에 없어? 루트 2하고 루트 3밖에 없어요. 루트 2와 루트 3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첫 번째.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1로 내분한 점. 얘가 뭐가 돼? 예, A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루트 2와 루트 3이 있는데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2로 내분. 1대2로 내분.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3. 예.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이니까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뭐 잘못했나 거꾸로? 아씨 이걸 잘못했구나. 그죠? 2대 1인데 미안해. 2대 1이다. 거꾸로 보였어. 저기서 2대 1 B. 그래서 대수관계 보면 얘 C, A, B. B가 제일 크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확인하지?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면 고등수학을 다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